일자리를 뺏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10만 원짜리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그런 일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일자리예요, 그런 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먹혀요. 그것도 터주기래요. 참혹하죠. 그 실체를 너무 잘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꼭지도 다 적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백성에 있을 때 늘 협상을 하다가 걔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은 신문을 갖고 와요. 저한테 신문 복사한 걸 갖고 와요. 조중동 신문 복사해가지고 툭 던져요. 김정 선생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대충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얼굴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있지. 우리가 타치가 안 된다. 중요한 건 그런 거짓말들은 정부가 나서서 개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언론 간섭이 되기 때문에 간섭이 아니라 거짓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그게 말이야 잘 안 돼. 쓸쓸한 이야기죠. 쓸쓸한 이야기죠. 국채금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에서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성공업지구법 3년 말입니다. 임금 인상률을 5%에 묶어놨어요. 매년 7월 달에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본임금. 이 기본임금의 개념은 최저임금하고는 다릅니다. 북측 개성공단에는 호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1년차든 10년차든 똑같은 그냥 기본임금에 다 50불입니다. 누구는 50이 없어요. 똑같은 50불입니다. 매년 7월이면 그 다음에 기본임금 협상을 하는데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5% 이상 못 올려요. 4년 다 정해져 있어요. 2004년 7월이 됐어요. 북측이 우리가 내년도 50%에서 5% 올려주면 5% 다 올려도 2.5불 되죠. 몇 프로를 올려줄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북측이 뭐라고 그럴게요? 개성공단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활에 포함해서 원래는 우리 기업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동결합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결. 2005년도 7월에 됐어. 2년 차에. 몇 프로 올려줄까? 우리 기업들은 뭐 2.5%, 이건 다 올려주라고, 5% 다 올려주라고 해서 해봐야 2.5불이니까. 아직 단적인 기업들이 정착이 안 같으니까 원래 동결합시다. 2006년도 3년째 때 원래까지만 동결합시다. 2011년에 최초로 동결시키고 5%, 그때도 5% 올렸어요. 조기 3년을 그들이 다 동결시키고 5% 계속 올려서 2015년도에 북측 근로자들 월 평균 기본임금이 73불이었습니다. 73불. 8만원 정도 되죠. 거기에 연장 야간 특권 다 하고요. 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들 2시간 연장을 2시간 연장금을 시키면 90원짜리 그 초코파이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간접 임금까지 다 포함해서 임금 플러스 간접 임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북측 근로자들이 한 달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모든 걸 합치면 약 15만원 내야 됩니다. 15만원 내야. 네? 엄청난 거죽이죠. 사실은 민망하죠. 미안하죠, 사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다. 착취다. 사실 그런 증명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은 그들은 경제적 관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취가 아니에요. 그들이 경제적 관점을 했으면 착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 아시는 분들은 그 따위 착취를 하고 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개성공단이 가동이 될 때 북중 국경지대 중국 측에 북한 근로자들이 인력 송출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단동부터 저군춘 동문도 연결까지 중국에도 많이 나가 있었대요. 청도, 대련, 중동에도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도 많이 나가 있어요. 남아메리카도 가고 아프리카도 많이 갑니다. 북측 근로자들 많이 간단 말입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의 수준이 개성공단에 최소 2.5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측 근로자들은 한 3배, 4배 받았습니다. 중동 특수 속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임금의 6, 7배 받았어요. 북측은
개성공단을 철저히 자본적 돈의 관점을 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이 54,000명의 숙련공들을 다 빼가지고 중국에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14년 동안 개성공단이 가동을 했습니다. 2년 아니면 14년 동안 벌었던 거 다 벌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줄과 달러 박스의 개념을 일반화시켜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대통령조차도 국회에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저 좀 힘내줄까요? 저는 그 거짓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말입니다. 국책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을 속여도 되는 거예요. 왜? 지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국가의 목적,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피지배, 그냥 개대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혹한 마음이에요. 국가가 거짓말을 하면, 예? 정치 권력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면 몰짱 잡은 거예요. 물론 그래서 뭐 탄핵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거짓들이, 그러나 그 사람은 탄핵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여전히 돈줄과 달러 박스로서 개성공단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야 되죠. 깨야 되죠. 자, 개성공단입니다. 2012년도에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냥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정상화되었습니다. 2003년, 4년에 잘 되다가 너무너무 좋았죠.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딱 몰아가면서 개성공단도 동결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5.24 조치 때문에 2010년 5.24 조치 때문에 남북관계가 다 차단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남북관계는 다 동결시킵니다.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시절에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개성을 다 방문하고 나서 굉장히 큰 임팩트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어디 있냐고. 이 정도 임금을 주고 이런 데 어디 있냐고. 이런 공간 2개, 3개, 10개 만들어야 된다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딱 2008년 인수위 끝나고 3, 4월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개성공단을 동결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대외비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왜 그걸 닫으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공단을 이렇게 스무개 만들려고 그런 개인적인 평가를 가졌던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왜 그런 대외비의 연구 용역을 주고 왜 동결시키려고 했을까요?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개성공단과 남과 북이 만나는 공간 접촉면들은 철저히 차단하고 막아야 되는 게 분단의 속성이죠. 개성공단 남북이 합의했을 때 순조롭게 막 됐을 것 같지 않죠? 누군가가 엄청나게 반대했겠죠. 적절치 못해. 돈줄이야, 달러박스야. 누가 최초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달러박스라는 말을 누가 하는 거죠? 달러박스는 영어잖아요.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달러박스라는 이야기를 2013년도에 생각하는 건 사실 안 됐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은 애초부터 개성공단 착공을 반대했습니다.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저쪽에 보다 달러박스라고 국책의 손해부에 저희들 다 공출된다고. 50불인데요. 그런 거 있어요. 매우 많이 반대했었죠. 우리가 하다못해 미국을 설득할 때 6만의 군대가 뒤로 15km 물러납니다. 실질적으로 휴전선이 북쪽으로 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논리도 다 썼습니다. 사실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 럼스벨트를 전동 동임을 장관이 설득할 때 그런 논리를 쓰면서까지 우리는 개성공단 밀어붙였고 미국은 철저히 반대했었죠. 그런데 개성은 어떻게 하게 된 줄 아세요?
그냥 밀어붙여서 한 겁니다. 미국이 그냥 뭐 하세요. 우리 밀어붙여서 한 겁니다. 그래도 돼요. 왜? 남미가 북의 합의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공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북이 우리의 세계정권의 문제를, 우리의 평화의 문제를 우리끼리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대충 그 정도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대충 설명하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6.15 합의가 미국이 막 각붙였을 것 같아요? 14선언이 남북이 막 하는데 막 각붙이면서 잘 딱했을 것 같아요? 불만이죠. 왜 불만일까요? 남북이 평화의 제도로 가면 안 되죠. 이해되세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잊지 마시라고요. 자, 이런 공간입니다. 54,000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도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북측 근로자들은 다 선발을 정답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시, 대풍군, 장풍군, 그 주변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적정 노동력이 아니라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 임금이 싸기 때문에 말입니다. 적정 노동력이 아닌 분들도 우리 기업 사장님들은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회사에 와가지고 휴지라도 주라 이거죠. 예? 휴지라도 주라. 그래봐야 7만 원입니다. 고용함이 돈이라고 합니다. 일단 고용함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다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선발하고 보니 자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고용합니다. 남자들도 다 미싱을 숙련시켜서 돌리게 합니다. 협상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 협상을 했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TV에 자주 나옵니다. 북한 조평통 위원장, 이성관 조평통 위원장, 한문현 대표고, 강민주 씨고요. 북한의 대남담당에서 김영철 씨, 정찰 총국장. 이 사람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인물 제재 대상입니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계속 나는 이러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안 된다. 2008년에 여러 많은 우유곡질이 있었어요. 실사라고 했었죠. 실사라. 위기였어요, 사실. 어떤 위기였느냐. 남과 북이 당국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은 6.15의 정치에 입각해서 평화적 관계 상징으로서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부가 딱 등장해서 갑자기 북한을 주적으로 공식 선언을 합니다. 6.15 14의 그 10년의 역사가 있는데 정치권이 교체되자마자 그냥 북한을 주적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 사이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8년 2월 상황입니다. 금강산 관광객 가방가시 사건은 2008년 7월 사건입니다. 이미 이렇게 2008년 2월에 북측을 공식적으로 주적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정부가. 그럼 기존에 열만 합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선공단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주적을 선언해버렸는데, 협상을 하는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혹하죠, 사실은. 그 적대적 관계가 완벽히 배도됐을 때, 북측에서는 이 개성공단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측 기사님이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개성공단에 남측 근로자들이 북측이 응유를 하게 되면은 전투부대를 투입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언론이 터뜨리고 있는데 이게 참으로 6.15 옥동자로 만들었더니만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열정이 되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실사를 하게 되면서 남측 근로자가 3,000명이 있었는데 정말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고는 최소화시켰죠. 그럼 생산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들 다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남북공동분의 평화 프로젝트다, 경제 프로젝트다. 평화의 관점, 경제의 관점, 안보의 관점, 통일의 관점. 남북평화 경제, 변양, 군사안보, 미래통일 문화 상징이었다. 평화니, 안보니 이런 것들 참으로 엄청난 것들인데요. 경제주의 관점 하나만 보더라도
1대 30 효과입니다. 대한민국이 1을 투자하면은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인 GDP 기준으로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마무시한 부였습니다. 평화의 가치, 통일, 미래의 가치, 안보의 가치, 뭐 엄청난 것이죠. 그냥 경제주적 관점만 보더라도 엄청난 것이죠. 참 엄청난 것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분들은 다 하청업체들입니다. 원청업체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죠. 사실은 최대 수혜기업은 보호다를 주는 원청업체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 1대 30. 개성공단 최대의 첫 번째 경쟁력이 뭘 것 같아요? 저임금은 두 번째 경쟁력. 첫 번째 경쟁력은 최고의 숙련 노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찾아서 이직을 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합니다. 그들에게 직원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분공, 국가가, 이민연회가, 당이 나에게 공식적으로 나눠준 분공, 이것을 직으로 보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왜 하죠? 우리는 직장을 왜 다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천 사람들한테 당신은 직장을 왜 다녀요? 이렇게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고체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개성공단에서 왜 일합니까? 450명한테 물었어요. 설문을 해봤어요. 거기에 먹고 산다라는 개념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네들의 인식체계 프레임이 그런 건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남북의 평화경제에 복무하고요. 민족의 공동번영에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 결국 이 사업을 써보라고. 남북경제번영, 공동번영, 평화의 제도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다른 뭐 있어요? 아니 한 나라가 우리를 해야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의 기준에서 우리의 이 인식과 그들의 인식은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학교 이 아들아 너 공부 왜 하냐?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왜 가냐? 좋은 직장 가져야죠. 좋은 직장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북한 애들한테 야 너 학교 왜 되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그 공동체의 헌신 공모하기 위하여. 이해 잘 안 되죠?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그들은 보도의 공동체 사회입니다. 자유의 개념이 달라요.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자유지. 공동체의 자유는 뭘까?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 많이 다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알면 보이기 시작하죠. 예, 모당의 홍준표 의원께서 이렇게 이야기 있었잖아요. 임금 7만원 시험대가 정리를 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드 한 개보다 10억달러죠. 예? 개성공단 연간 900억 원 투입이 됩니다. 임금, 세금 다 포함해서 900억,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사드 한 개보다 10억 달러예요. 개성공단 10개를 공짜로 받아갈 수 있어요. 한 개 되면. 미친 거 아닐까요, 이거? 무슨 짓일까요? 누구의 이익입니까? 누구의 이해관계입니까? 또 국책이 막 이렇게 쏘면 이렇게 요격한대요. 왜 이렇게 쏩니까? 이래 쏘지? 45개 쭉 올라가 내려올 때 45개 때린다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사드는 비본토예요, 비본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이렇게 국가가 힘들 정도로 그걸 왜 갖다 놔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사드가 들어온 거죠. 하루아침에 중국을 가상의 적국을 만들어줬잖아요. 사드 때문에 중국이 적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이익관계입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북중 너로 묶어버리고 싶은 건 누구의 의도입니까? 우리는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중국보다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보다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근데 왜 중국을 자꾸 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이익관계입니까?
바꾼 거죠. 용서하지 마세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존의 문제니까요. 우리 경제의 문제니까요. 우리 살림살이의 문제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력 생산 고품질 이직이 없다. 최고의 숙련공들이더라. 네, 최고의 숙련공들이다. 이런 곳이 비정상화됐습니다. 2008년 이승과 이를 안 했을 때라 대송단을 다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매일매일 작은 평화 통해 사회의 발이 축적되는 곳이다. 모르면 오해했기 때문에 서로 긴장하는데 오해가 알게 되면서 이해하는 순간 이미 평화, 이미 통일, 이미 그곳은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회들이 너무 많은 발이 축적되는 곳이었습니다. 같이 지내면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낯설었어. 서로 간의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데 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오해했구나. 아, 쟤네들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가치 판단하는구나. 야, 희한하네. 그냥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오징어라고 하는 것을 북측 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북측에서는 그것을 낙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낙지를 그들은 오징어라고 해요. 하나의 오징어조차도 낙지, 오징어에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최초에 있었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양식수산업 협력 최초했을 때 다른 것만 받아보고 막 그러다가 오징어 샘플 한 5kg 보내보라 했는데 낙지가 왔어요. 야, 왜 낙지를 보냈냐? 오징어 보냈다. 뭔 소리야, 낙지인데. 뭔 소리야? 만나봤을 일 없어. 만났어요. 낙지잖아. 오징어. 이해되세요? 그래요? 어떻게? 걔들은 낙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징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보면 그들이 틀렸죠. 그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틀린 거죠. 다름이었어요. 사실은. 하나의 단어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노동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노동.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이 노동의 개념은 경제사전에 보시죠. 임금과 가치관이라는 개념. 노동은 임금과 가치관이 되는 거죠. 국제에서는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임금과 가치관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동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효율성 개념 속에서 시간도 돈이잖아요. 국책에서 시간이 돈일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들은 GNP, GDP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3시간 동안 노동제도와 관련해서 3시간 동안 노동제도와 관련해서 협상을 했어요. 어떤 인사들이 막 이야기했어요. 나와서 좀 하게 했는데 결국 3시간 동안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과 협상을 할 때는 말입니다. 상호 쓰고 있는 이 개념이 똑같은 개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자유의 개념이 다릅니다. 국가의 개념이 다릅니다. 권력이라는 개념이 서로 달라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의 개념이 다르다. 웃기지 않아요? 사랑의 개념을 우리처럼 쓸까요? 그들은 사랑을 언제 쓰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잘 할까요? 요즘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남녀 간에 좋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국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동지애적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부서에 얘기한테, 야, 누구였어요? 나는 이 김가정도 사랑한다니까? 그럼 뭐 발각지 않고 난 니도 사랑한다니까. 우리 엄마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사랑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난 쓰고 싶어. 우리 사람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순간 사랑의 가치를 그런데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는 아니에요. 사랑한다니까. 종교 사랑, 동성계된 사랑, 공개된 사랑이지, 사랑이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나올 때쯤 그들도 잘 부르겠어요. 부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제가 나올 때 4년 맞춰 나올 때 서로 배우는 거죠. 문화는 서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남쪽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쓰는구나. 2008년도였어요. 우리 부서에 요 애가, 방금 요 애가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인사하고 잘했어요.
오전 내내 애가 엄청 불편해 보여요. 얼굴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돈 안 줬잖아. 제가 점심시간에 가지고 유명하니까 너 어디 아까 조퇴를 하지? 이랬어요. 얘가 선생님 저 인간 지금 미친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 인간 지금 미친 인간 아닙니까? 왜 무슨 일 있었냐? 그 애가 조심스럽게 가르쳤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냥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날 우리 양식의 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개선을 넘어서 이제 출근을 했단 말입니다. 가르쳤던 계획을 내가 얼굴을 딱 보고 내가 팡 터졌어요. 열 터졌느냐? 이 자리에도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미친 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계획서 얘기는 저 인간 미친 거 아닙니까? 했던 그거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32살 된 건축 담당 우리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얘가 주말에 살짝 결혼을 했는데 살짝 염색을 살짝 했어요. 염색을 살짝 했어요. 염색을 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 기준에서는 미치지 않고서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염색. 이해되세요? 우리 사회에서 말입니다. 제가 1995년, 6년 때부터 제 기억납니다. 대학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들이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염색이 아니고, 브릿지죠, 브릿지. 살짝 브릿지. 이것 때는 온 집을 다 싸우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부모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강의 시간에 불찰제를 나가 이렇게 했었어요, 교수가.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너 심각하다. 네가 하면 되지, 자식아. 이건 신체 말고는 수십 못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95년 대한민국의 브릿지, 염색까지 그것을 둘러쌌던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언론에 사설이 나왔었어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건 하나의 트렌드다, 어떻다. 지금 그거 논쟁합니까? 미치죠. 미친 거죠. 북측에서 2008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2011년쯤 되니까요. 걔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서로 배송가는 것은 남과 북이 만나서 문화가 융화되는 곳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곳이에요. 이해하는 곳이죠. 그러면은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실이 발현 축적되는 곳이더라. 70년의 다름이 만났을 때는 서로 몰라서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알게 되니까 다 거기다 흩어지더라. 참으로 순박한 애들이 살고 있더라. 너무 맑은 애들이 살고 있더라. 순수하고 맑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아세요? 계속 웃어요. 수십 웃어요. 맑기 때문에 무슨 말만 하면 뻥뻥 터져요. 애들이 맑단 말이에요. 두 번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이렇게 우리 쓰리 쿠션 생각합니까? 어떤 뭐 다른 전략적이 많이 되는 거지 않아요.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리고 매우 담백해요. 뭐 남녀가 사귈 때 뭐 물고 짧고 그런 거 없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성적인 이런 게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사실은 성적 농담을 아주 즐겨요. 그들은 실제로 옆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좀 그만해라 좀 이렇게 할 정도로 남녀가 성적 농담 수준을 굉장히 높고 그걸 민망할 정도의 그런 농담들을 서로 무슨 뭐라 그럴까요? 유희처럼 해요. 제가 너 그만 안 할래? 이 정도의 그렇게 해요. 하나의 문화라는 거 이해 잘 안 되죠. 매우 깨셔질 것 같죠? 누구보다도 그런 것도 개방적입니다. 이해 안 될 거예요. 그건 개방적이라고 했어요. 분담. 자, 지금 몇 시죠? 네. 여러분, 제가 전체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내용에 이제 4분이 됐어요. 분담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다 마실 거예요. 어떻게든 다 마실 겁니다. 강요된 분담, 강제된 분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분담은 이렇게 뭐 날타가 어떻다, 포스타는 어떻다, 카이로가 어떻다, 보스코 감상이 다 그냥 한 가지는 그래요. 우리는 가가지고 당했구나.
그것이 분단의 본적 속성이었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분단은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국제정책 패권은 우리를 갈라놓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합쳐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초초부터. 그 분단을 그렇게 구조화시켰어요. 체제화시키고 이해되세요? 그러나 그 모든 분단을 남북의 분단인 것처럼 시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본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일제와도 중국과도 수교를 했습니다. 남북이 왜 안 될까요? 그것을 막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려볼까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정치개혁도, 경찰개혁도 많은 개혁을 할 거예요. 사회개혁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딱 하나만 걸 겁니다. 남북의 한국 간 관계 정상화만은 계속 개입할 겁니다. 한미동맹적 관점에서 철저히 미국과 협의해서 남북관계 풀라고 할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칠 겁니다. 이미 치고 있죠. 미 하원 대표단이 들어와가지고 청와대를 들어가고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얘기했죠. 대성공 안 된다. 대성공 정상 안 된다. 정상당 관광지가 안 된다. 남북 간의 당국관계 정상화, 미국과 철저히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건 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무부 차관부가 들어와서 똑같은 세 가지 얘기가 또 나갔어요. 슬픈 이야기죠.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분단이 유지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적폐의 가장 근본 적폐는 분단 적폐입니다. 모든 거짓과 흑우의 발원지예요. 이 분단이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서 반민족 포갑 정치가 독재 정치가 동원되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갑자기 내려먹여야 돼요. 없었던 분단을 획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동원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몽양 영원영 선생님, 김구 선생님 왜 다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분들은 이승만의 정책 정책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민주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은 독립된 땅에서 분단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하나의 정부지. 그렇게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에 저항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김구 선생님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안두희한테 죽죠. 안두희는 누굽니까? CIA 첩보의 원이었어요. 몽양 영영 선생은 여러분들 몽양 영영 선생 아십니까? 당시에 이 한반도 땅에서 식민지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탁월했던, 가장 범국민적으로 총망받았던 민주주의 지도자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몽양 용영 선생이 뽑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정도 유명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우리 역사는 잘 안 가르쳐요. 뭐 민족주의 좌판, 우판 이렇게 막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하여튼 독립운동이 아주 유명했던 이분이 대학로 목사리 거기서 또 총받고 돌아가시죠. 보수 정객이었던 한민당의 보수 정객이었던 송진우 씨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통일계획이었어요. 분단이 반대했어요. 전 세계적인 패권의 힘으로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 저항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참혹한 역사예요. 이 역사들은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분단은 분단의 배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단은 강제된 분단이구나. 그 강제는 지금도 작동이 되는구나. 히틀러의 독일 제국주의를 갈랐던 것처럼 일제를 갈랐어야 되는데 이 땅이 갈랐다는 거 다시 잊지 마십시오. 본질입니다, 본질. 그거면 분단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염도 외우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속성만 이해하십시오. 아, 우리는 갈라지만 당했구나. 그들은 그렇게 갈라놓고 때가 되면 다시 합쳐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구조화시키고 체제화시켰어요. 우리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겁니다. 이제는 약소국이 아니에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남북이 만나요. 남북이 만나서 외교를 풀면 돼요. 조국을 양당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에서 3.8선 일각이라도 돌출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겐 통일과 독립이었고 자주할 수 없다. 그 중에 기아가 있고 이산이 있고 상장가 있게 된 것이다. 48년 말씀입니다. 48년 이야기예요.
이미 48년 상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상당히 서로 죽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기록을 못해요. 대부분 분단에 저항했던 사람, 분단체제에 저항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사실은 해방정국 속에서 전체 국민들의 문맹률이 그를 못 이기는 사람이 80%입니다. 80%.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분단에 저항했어요. 말하지 않은 소리잖아요. 왜 우리가 분단이냐. 그렇게 문제제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식인들은 대부분 골로 갔어요. 골로 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꼴짜기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골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골로 갑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그것은 한국전쟁이 모도유명 이런 거 말고 이미 이 시기에 참혹한 일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분단에 저항했지만 전 세계는 패권의 힘으로서 밀어붙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38선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존이 없다. 휴전선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존이 없다. 이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 차이. 그냥 문제집을 가져보십시오. 이 김구 선생님께서 저 발언 이후에 또다시 분단된 동포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48년 말씀 때 결국 이 말씀을 하셨다가 안주희한테 개교장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2013년도에 독립운동의 1세대셨던 구익균호 안창호 선생의 비서셨습니다. 105세를 일기로 2013년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유언이 여러분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 문장을 우리 국민들이 몇 프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0.1%? 아무 설명 못합니다. 한국 정치, 근현대 한국 정치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저 문장에 대해 이해를 못해요. 왜 통일은 독립운동이지? 그 후에 역사를 배웠죠. 분단 역사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제가 타도에서 던져보는 겁니다. 분단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비난이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쁘셔야 됩니다. 쉽잖아요. 나쁜 거. 기성전 지지대, 기성전 루즈들, 기성전 배지새끼,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한마디만 하면 상호비난 하잖아요. 그러면. 선호가 없어요. 똑같아요. 괴뢰. 똑같이 괴뢰라 그래요. 서로 눈치르는 겁니다. 서로 참혹한 이야기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들은 원하지 않더라. 그들은 원하지 않더라. 당연하죠. 내셔널리스트. 남과 북 상호존중이 되더라. 비난만 하지 않아도 본다. 예전에 이들은 말입니다. 미중 이들은 예전에는 내놓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뻔뻔하게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 누가 잘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후에 10년간 적대적인 방어 방법이 담는 것 완전히 지지를 만들어 놓고 거짓 통일 비용론을 이야기해가지고 통일 비용론은 거짓말입니다. 돈이 안 듭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로부터 통일 문제부터 다 등을 돌리게 해놓고 예? 이제 대부분 그럽니다. 통일 뭐 필요하겠어? 대충 이 정도도 괜찮아. 저 지지자한테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돼? 왜 커주게 해야 돼? 웃기지 마. 통일 필요 없어. 이 당원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분단 체제는. 그러니까 저들도 통일 많이 한다. 노벨 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우 비정상이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분단이 심화되면 국민만이 심화된다. 정책 저발전. 마찬가지죠. 분단 심화되면 정책 독재, 사실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분단 심화시키는 겁니다. 국제정치의 패권은, 국제정치의 패권은 분단 체제 속에서 그네들이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죠. 그 분단 국제적 패권에 빌붙어 있는 분단 기득권 세력들은 정치적 독재를 통해서 경제적 기득권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양극화, 필리핀 구입국, 더욱더 경제적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단 기득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단 심화가 되고 안보의 원리가 강화될 때 우리의 삶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하시면 됩니다. 동계 양면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 문제에 대한 해소 없이 정치, 경제 한 발짝 못 나갑니다. 한 발짝 못 나간다. 그래서 분단 문제 극복의 길은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이고 경제민주화 내지는 일자리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이 간단치 않다는 이야기죠. 분단은 100% 우리의 삶을 완벽히 규정한다는 거죠. 평화, 평화, 평화. 사실은 그 분단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붕괴시키죠.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킵니다. 극단적 불신사회를 만들죠. 분단은 부정, 불신, 정오, 반문과 질서, 평화, 이런 관문들을 일상화시킵니다.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범국민적으로, 범사회적으로 모든 이거 가르쳐요. 여기 다 무방비로 다 그냥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 속에서 매일 신문, 방송, 종편 속에서 적대와 정오, 반문과 질서를 배웁니다. 사실은 그 당위에, 그 자리에 존중, 신뢰, 나눔과 배려, 반응과 포용, 이 진선미의 가치 규범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 시간에 이것보다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동체 지수, 신뢰 지수가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바로 불신지수.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는 사회. 왜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리는 천민 자본주의입니다. 극단적 분단 체제의 적대의 문화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공동체 필요 없어.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친구냐, 경쟁자냐. 이 따위의 프레임을 늘 강요받습니다. 매우 불행한 거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의 자기 존재감의 크기가 행복입니다. 인정받고, 인사받고, 고마워하고, 칭찬받고, 사랑하고, 존중받을 때. 근데 공동체 신뢰지수가 떨어지면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극단적인 자살률이 이렇게 압도적 1위일까요? 이 사회가. 2위의 간극이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자살률, 국적 포기자 수, 연당 2만 명 넘죠. 인구 10만 명당 1000명 넘죠. 1500명.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압도적 2위예요.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강화되면 분단체제 심화의 논리, 안보 논리가 강화될수록 이 사회는 공동체 신뢰지수가 땅에 떨어지고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사회, 그것이 극대화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당론들을 키워야 됩니다. 모든 가족은, 학교교육, 기업은, 나라는 그 공동체의 유지, 확대, 재생산의 시간을 위해서 진선미의 가치규범, 나눔과 반영과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 그럼 이걸 안 가르쳐. 이걸 가르친다? 이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 북한을 적대한다는 게, 이것을 적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가슴에, 뇌리에 정오의 마음대로 심는다는 거예요. 정오의 마음대로. 그 북에 대한 정오 좋아요. 좋아요. 그것만 됩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감정들을 발현할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체화시켜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다. 분단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분단 체제는. 그래서 분단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다보스 프로, 2015년 다보스 프로 꼭 쳐보세요. 네이버에서 2015년 다보스 프로 꼭 쳐보세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일까요? 2015년 다보스 포럼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결정 투명성이 2007년도에 34위였는데 2014년도에 133위래요. 어느 나라야? 133위입니다. 굉장한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133위의 국민들입니까? 133위의 학생들이에요? 2007년도에 34위였던 것이 어떻게 7년 만에 9배나 대폭락을 했을까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국가 예산 낭비 지수가 07년 22위가 107위가 됐어요. 정치적 신뢰도 22위가 97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 7년간 대한민국 사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거 표본이 있는 게 다예요. 선거 정치부의 결선도 어떻게 됩니까? 이 132위가 없단 말이다. 134위가 브룬디입니다. 1인당 GDP 300불. 우리는 28,000불. 여러분, 정책규정 투명성 133이라고 그랬죠. 이 모집단이 몇 개의 국가인지 아세요? 모집단이 140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그들이 용서가 됩니까? 국민들을 능멸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물론 그랬기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다.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참혹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건조에 어떤 사회 담론을 확산시켰습니까? 전국 좌파의 담론을 확산시켰죠. 마음껏 유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언론들은 완벽히 자기 수학을 다 막았잖아요.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언론사 회식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모든 언론을 장악했죠. 두 번째,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교조를 불법화시켰죠.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시도했죠.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 다 묶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검열을 하기 위해서 공포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개인들의 모든 개인의 전화통화 내역을 국가는 개인의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버렸죠. 본질이 뭐죠?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해야 되죠. 말은 좋잖아요. 말은 테러방지법인데 본질은 우리 국민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전화통화 내역을 개인의 동의 없이 들여다보겠다고요. 그래서 133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 상식 말 같지 않은 짓을 했어요. 누가? 그들이 어떤 놈으로 안보에 이명하여서 분단체제에 이명하여서 거기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종북이지. 말도 안 돼. 테러방도 안 돼. 너 종북이지. 국정교과서 너 종북이지. 언론자유 너 종북이지. 얼마나 좋아요. 쉽잖아. 결국 그래서 133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을 정치의 목적, 국가의 목적, 정책의 목적으로서 국민을 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봤을까요? 피해대지로 보고 보죠. 박근혜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박근혜 뽑겠던 그 구조는 이명박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이명박을 뽑겠던 그 구조는 이명박은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14번 기소되었던 사람이죠. 14번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14번 기소되었던 사람이에요. 기소 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기소된 것만 14번이에요. 다 사기입니다. 14번을 법에 의해서 기소되었을 정도의 사람이 어떤 윤리적, 도덕적 순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만 있을까요? 개인 사적 활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대통령 뽑았어요.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대통령 뽑게 했던 그 구조, 그들이 다 적폐됐죠. 조중동을 비롯했던 박근혜에게 압도적인 그걸 그들이 적폐입니까? 사실 박근혜 개인은 아라타예요. 이명박도 아라타예요. 그것을 강제했던 그 구조들이 대부분 적폐죠. 그렇게 해놓고 수많은 경제 양극화의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경제를 완전히 작살해버렸죠. 저성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올려버리고 재벌들의 세금을 낮춰버리고 이 모든 법제화들을 그 논리 속에서 했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단과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민주는 똑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놔두고 이것이 정상화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잘 보시자는 거죠. 참 참혹하죠.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영원히 위대하기 때문에 다시 촛불도 들었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품격 있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로 가겠죠. 통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아저씨 15분까지 나옵니다. 우리 15분은? 25분 정도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에는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입니다. 이거 통일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원클릭, 투클릭하면 통일 정책, 통일 방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1단계 파이브리기 단계, 2단계 남북이라는 단계, 3단계 완전 통일 단계. 통일은
평화의 오랜 과정에 사실 통일은 평화의 오랜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통일입니다. 아시겠어요? 평화가 통일이다. 대한민국 공동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화해협력을 해서 연합을 해서 완전히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도둑처럼 찾아온다, 새벽처럼 찾아온다, 뭐 신학으로 뭐 돼 있더라.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노력해서 상호 신뢰하고 화해하고 왔다 갔다 하고 경제 교류하고 심화하고 여행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신뢰를 거쳐서 연합을 하고 완결까지 오랜 평화의 과정이고 목적의 통일은 평화가 통일입니다. 평화.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하죠. 통일에 대해 동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화에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동의하시죠? 평화에 동의할 수 있으면 이미 통일에 다 동의하시는 겁니다. 왜냐? 통일은 평화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대한민국 통일 방안은 평화가 통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통일은 평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평화의 과정은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의 과정은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상호 존중. 상호 존중. 쉽죠? 나와의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상호 존중하지 않습니까? 상호 배타합니까? 우리 다문화를 인정하죠. 다른 데서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은 충분합니다. 나와의 다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해요. 인정하고 말 거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알면 그렇겠습니다.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올 하반기 이후가 되면 북측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올 하반기 이후가 되면 직접 금강산이나 북측으로 갈 수 있겠죠. 여행도 가고 그러겠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북측을 마음껏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못 가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여행하죠. 북측 분들만 못 오죠. 남과 북 국가 하나만 서로 오고 가고 못하고 있을 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북쪽 가고 대한민국 옵니다. 우리도 오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열려있지 않을까요? 올 연말 송년회는 행하겠습니다. 올해 평화의 제도가 선생입니다. 예? 남북 간의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더라. 이항입니다. 누구에서는 이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인방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제안한다. 즉,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화해 협력을 거쳐서 남북 연합까지 가자라고 남과 북은 합의했습니다. 통일 방안.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실천만 하면 됩니다. 6.15 14를 부정하지 않고 다시 계승하고 재개하고 정상화하면 매우 쉽습니다. 다른 합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만나가지고 기존에 있던 합의, 남북 양 정상 간의 합의를 중단했던 그 합의를 다시 재개하고 정상화하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쉽습니다. 정상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정부는 6.15와 14남 공동성명에 포함해서 이것들을 국회 비준을 받을 겁니다. 평화의 제도를 위해서 손바닥 못 뒤집게 국회 비준을 받아가지고 쭉 밀겠다는 것이죠. 자, 상호 존중이면 된다. 상호 존중은 뭐입니까? 역사적인 4대 합의인 7.4남 공동성명, 남북기본 합의서, 6.15 14 이것이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 양 정상 간의 역사적인 4대 합의입니다. 이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상호 존중이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전두환, 노태우 모든 대통령들은 공식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해야 된다.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솔직히 존중하자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존중했습니까? 그냥 다 공개 새끼들을 만들었잖아요. 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갑자기 주적으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죠. 누구에 의해서? 각자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인식 뭐 이런 거 있고 상호 존중 쉽습니다. 친하게 지내자.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 이 정도 얼마나 쉽습니까?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어요. 참여정부 국민의힘 10년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시절에 2007년 하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북촌 다녀왔어요.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강산 가서 송년회 했지 않습니까?
평양도 가고 개성공단 그만큼 갔지 않습니까? 그걸 다 거꾸로 돌려 세웠던 거예요. 그런 거죠. 사악한 거죠. 우리 경제의 환원들이 거기에 있는 사실이에요. 통일 개념 아셨죠? 6.15는 살아있습니다. 14도 살아있습니다. 오래된 합의가 아닙니다. 사문화된, 유효경에 만료된 폐기된 합의가 아닙니다.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측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기로 체제이고 14 체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충격이죠. 여러분,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이 이걸 썼을까요? 서명해서 한 걸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죠. 국방위원장의 자리는 사람입니까? 제도입니까? 제도죠. 최소한 그들은 2,500만 인구 중에서 500만 조선노동당의 당적 체계가 결정해서 선임을 한 거예요. 좀 더 확장해 보면 2,500만 정치 인민이 합의해서 쓴 겁니다. 웃기죠. 저 거짓말 것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오류성, 전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성, 그래서 절대성, 무조건성, 무오류성은 전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만 하면 6.15 14세대로 돌아가자 그러죠. 6.15 14세대로 돌아가자. 6.15 14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안 할 거야? 계속. 우리는 뭐라고 계속 대응했죠. 다 필요 없고 해양이나 포기해라. 이렇게 공분이 됐어요. 그들은 2013년도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박근혜 정부 딱 들어오자마자 아까 보셨던 실상용 공공성명, 남북규명 합의, 6.15, 14, 이 역사적인 4대 합의를 지금 당장 실천할 때 대하여 남과 북이 협상을 하자,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받을 수가 없었을까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의 독자적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서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어요. 회담이 안 되죠. 그래서 회피했습니다. 그냥 회담의 계기나 가지고 있어요. 회담의 계기는 뭘 중요합니까? 저쪽의 국방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특명정권대사가 나오면 되고, 우리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특명정권대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격이 있어요. 국장급이, 과장급이 웃기는 말장난을 했었어요. 못 나가니까. 그 제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역사의 4대 합의를 당장 실천할 때 국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회담에 나갈 겁니다. 정상화 시켜야 되겠죠? 살아있습니다. 평화가 소리더라. 상호전이 충분하더라. 바로 북한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말입니다. 요즘 참 좋습니다. 구글 가서 북한 여행을 찍었어요. 구글에서 나이브나 다음에 치지 마십시오. 내 입 다음 치면은 아이고 고체배가 나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구글에서 쳐보세요. 20년 전 이야기라고. 20년 전 이야기. 94년, 5년, 6년, 7년 이 당시에 20년 전에 참혹했던 38만의 대량 아사가 발생했던 전체 발전소의 70%가 스톱돼버렸던 어급했던 그 20년 전의 이야기라고.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북을 가가지고 2011년 이후에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북쪽을 지금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북을 다녀왔던 여행기들을 보시고 사진, 동영상, 지침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북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화면 거리 돼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지 이게? 간접적이나마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들 가서 뭐야 내가 볼 때는 북한은 어디 있어? 이랬던 사람들의 그 이미지, 감정의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뭐지? 그러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가서 차이와 다르게 돼서 기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상호존중하자면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상호존중해야만 우리는 통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 다 가보셨죠? 우리는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못 갑니다.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 섬나라 사람들이 여기 상호존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섬나라 사람이라고. 상호존중하면 대륙이 되는 겁니다. 상호존중하는 순간 대륙국가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상호존중하지 않으면 섬나라의 인식이 갇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갈았죠. 가족도 공동체도 역사도 민족의 정서도 다 왜곡시켰죠. 이것도 참 엄청 긴 이야기인데 시간이 너무 밖에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역사는 누가 쓴 역사일까요?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 정부가 수립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소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역사서들은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95% 10%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동북국민을 하는데 대응이 안 돼요. 왜? 우리 역사를 안 써봤기 때문에. 보고서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얼마나 많이 왜곡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데 역사 얼마나 왜곡됐는지. 여러분들은 일제식민사관, 반도사관이라는 게 만주, 동북, 삼선 이 엄청 구역, 조선의, 고조선의 모든 역사들을 반도 안에 다 가둬버렸죠. 일제가. 우리의 광역은 만주, 동북, 삼선 그 일제 전체 우리 광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로서 배웠던 사주대첩. 사주대첩 살수는 어디입니까? 청천강. 대동강의 청천강 맞죠? 살수가 거기니까요. 우리는 여기를 살수로 배웠죠. 청천강. 그런데 살수는 요동의 요화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봤어요. 지금도 살수는 거기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배운 역사가 이게 식민사관이 아닌지를 판단 못합니다.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수능을 쳤잖아요. 그거 하나일까요? 한 문제 한 4분을 여기다 묶었죠. 사실은 중국의 역사서에 대부분 한 4분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전체 역사를 여기 다 뒀다고요. 누가? 일제가.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민족의 정신사 자체를 분단이 왜곡해버렸어요. 다 절단돼버렸죠. 일제는 우리의 고대사, 역사서 45만 건을 다 분석해버렸어요. 이후에 우리는 그 역사를 한 번도 복원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족의 정신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참혹하죠. 다시 이 땅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정신사만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랬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죠. 부여, 고조선 이후에 발해까지 다 복원이 제대로 돼야 되죠. 그 복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는 기존의 동북아 역사에다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동북아 역사에서조차도 그들은 다 작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쁜 놈들이 때문에 분단체의 심화에 만들었어요. 분단 기득권을 했거든요. 참혹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된답니다. 이걸 제가 이 한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3, 40분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제나 됐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예, 이제 이 시간입니다. 예? 10분이면 다 끝내주십니다. 촛불대선 적폐청산 세대교시 보직 분당 국경화 시행이라 마음껏 요구하자. 그럴 권리가 있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죠. 그래서 촛불대선을 한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이고 참여가 평화국을 만듭니다. 남북관계는 일반적 관계가 아닌 철저한 상호작용 관계들아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물에서 사람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일반적 관계는 없습니다. 예? 상호작용 관계라는 거. 이제 전체 강의 반을 한 겁니다. 구조정부 체제 외국입니다. 북한은 과거 정신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걸 알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나와도 저게 김정은이 결혼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혹시 발표해야만 이름이 있을 줄 알고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발표하지 않습니다. 군사주의 국가니까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경제를 한다는 거. 고대 집단주의 체제다. 그것을 압도하는 특징으로서 순사국가다. 북측은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전쟁을 단 하루도 쉬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는 농담처럼 그러죠. 좀 쉬지 왜 그랬어. 사실 그들은 유일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지난 반세기도 한 번도 전쟁을 못 쉬어봤대요. 그래서 군사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대요. 너네들이 항상 도발했잖아요.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정부에서 이런 걸 모릅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다. 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고 국가관리부 담당은 그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장도 비서가 아니고 차관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야 이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대체는 김정은으로 보고하고요, 김예정으로 보고하고요, 부인도 고용 여기로 보고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달랐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나리조차도 대통령 투표를 지시고 윤석열 국방위원장이 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저렇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애들 이름도 모르고 부인의 이름도 모르면 국가는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거죠. 알아야 되겠죠. 적대적 관점, 대립적 관점, 비교적 관점 이런 관점이 있으면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적대는 대립 다 하시겠죠. 비교 무조건 비교하는 사람도 아실 거고 모든 걸 경쟁적 관점으로 본다는 걸 아실 거죠. 우리 기준으로 관점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과 북의 차이가 다른 건 이런 겁니다. 보편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는 것이 그 사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 사회에서 이가 보편이다, 일반이다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특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 같은 게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부분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름을 모르고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끔씩은 폭리될 수 있습니다. 다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다와 이상하지 않다의 기준은 뭡니까?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이죠. 거기에 틀림은 없습니다. 다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 사회가 이런 적대적 적이 보지만 이 전체를 압도하는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분단체제는 아예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독재 정치가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무관심하게 정치적 거무주의, 냉소, 혐오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분단체제는 통일의 평화를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통일 평화민주로 다 등을 돌려버리게끔 해버립니다. 그럴수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 삶이기 때문에. 틀린 손은 없죠. 다른 손입니다. 어미팬드 이야기는 꼭 한번 시간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검색을 쓰고 보십시오. 아니, 동영상입니다. 동화에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어미팬드 이야기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꼭 한번 본질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이런 북한이었죠. 존재할까요? 이런 게 존재할까요? 무엇을 모르는가? 분단 통일 북한 총체적 문제죠. 누가 모르는가? 다 모릅니다. 신과 무엇을 막는가? 이걸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몰라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북을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누구의 규정입니까? 미국의 규정이죠. 미국적 시각 속에서의 북한에 대한 일반화, 이미지 일반화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가서 다 놀라서 빠지죠. 뭘까요? 알아야 되겠죠. 왜 모르는가? 절에서 모릅니다. 이런 게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국가의 권력, 정치의 개념, 비판, 비난의 개념, 개인 공동체,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차이입니다. 차이. 노동, 자유, 직업, 세습, 개성, 주체, 자주성 다 이런 걸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알아야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사의 변화 엄청납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동영상, 유튜브, SNS 막 올립니다. 그런 걸 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경제 파트너다. 엄청난 변화가 있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빨리 돼야 된다. 지금 맞아서 미국 놀랍게 변화합니다. 빨리 들어가자. 투자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막 막아요. 미국은 대북 경제 봉쇄를 하죠. 미국 국적과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을 바로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침착이, 국적의 변화 이미 넘어섰다. 변해야 된다. 빨리 변해야 된다. 미국 예전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예전조차도 북한 경상보전 주변상의 항상 경선장, 사척수 인정, 공장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부 북한 정치적 권력을 공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종북 좌빨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속이면 안 합니다. 아주
아주 영특하죠. 슬픈 이야기죠. 이 다 문답을 했던 겁니다. 미국의 눈치를 안 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가져갑니다. 이게 돈 따지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북한의 도로를 말입니다. 남측에 70%까지 올리는데 얼마의 돈을 가져가세요? 1000조가 필요합니다. 1000조. 중동, 80대 중동 특수의 1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엄청나죠? 그 모든 가능성들이 남북 척대관에서 감옥되어 있습니다. 깔고 자원에 가져오면 되죠. 예, 방문의 경제, 식량난이 좋아졌다, 대외 불체의 성장을 했다, 코트라 발표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측도 스마트폰을 쓰고 상품 주문하고 카드 결제하고 집으로 음식도 배달하고 검색도 하고 아시겠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8개는 관광 상품들입니다. 오, 임팩트 있는데요. 지금도 본 사진들은 다 관광객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예? 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다 이랬을까, 얘들? 수출 주시면 자연 없는 것가 아닙니다. 카드도 씁니다. 카드를 쓰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카드도 씁니다. 접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평양 국제공항 들어가면서 신카드사가 뽑으면 말입니다. 카톡도, 페이스북 메신저도, 유튜브도 다 됩니다. 별도의 와이파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줍니다. 이거 3주 전에 저하고 연변대학교 교수 친구입니다. 카톡 했어요. 제가 단동서부터 7박 8일 갔다가 국내에 오고 걔가 사이에 있다가 평양 들어가게 되니까 평양 가서 했어요. 북측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해학 통신이 됩니다. 국가과학 처벌 대상입니다. 북측을 유행하는 똑바로 하면 됩니다. 하세요.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백색 가정, 전기상이 좋아진다는 것들이고요. 패스트푸드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먹방도 막 하죠, 요즘. 해외 관광객들이 먹방 투어를 많이 다닙니다. 2015년 사진입니다. 폴드 투지폰, 캠코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가족의 모습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북한한테 이러면 안 되죠. 헐벗고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흑제비들만 봤는데, 얘는 확실히 북한에 갔죠. 옷도 그렇고,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 얘들은 북한이 아니죠. 연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참, 어이없죠. 어떡하시겠어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12년 연구교육입니다. 애들이 많습니다. 낡아요. 매우. 지난 5월 달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관광객이 여행하다가 대동문을 지나가다가 여학생들이 들어오시니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본질. 많이 엄청 잘못 내놨죠.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낯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북한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외 촬영도 하고요. 또 폭탄을 도죠. 평양 택시 많아서 호주 수도 템브라도 많은 것 같더라. 페트로프 교수. 갔을 때 이미지를 저렇게 얘기 올려놨더라고요. 진짜 멋진 여행을 한다면 가봐라. 북에 대한 셀피들은 난 상상 났다. 북이 무슨 말인지 갖고 있으면 가보니까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했다. 절대 대통령. 매우 개방적. 매우. 우리가 더 패션적입니다. 아침 운동하는 대동강 운동하는 분이고요. 해외 관광객들입니다. 이건 전부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는 관광 상품입니다. 일본 사람도 가잖아요. 우리도 가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에서 두려움과 설렘 교차하는 여행이었지만 참으로 값지고 젊은 경험이었다. 상상을 설 정도 많은 남들이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문화 차이라고 예상 이야기했네요. 차이입니다. 다름.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북한이 국가급 경제 특구로서 해외 방한 특구로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하나의 도시입니다. 어디일까요? 원산입니다. 여기는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고요. 원산 금강석 국회광특구입니다. 원산. 이러면 안 되죠.
걔들이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말입니다. 투자만 좀 해달라는 건데 투자를 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 착살해버립니다. 지금까지 도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진이 4장이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건너 북측에서, 중국 측에서 북측을 찍은 사진입니다. 압록강 강 건너 망원을 당겨보니까 해산이 농민시장입니다. 보여요? 그냥? 뭐, 흥정하고 그냥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장마당이 농민시장이 한 400개, 500개 정도 생겼다는 것이죠. 한 10년이 다 돼갑니다. 뭐하고 나서 망원을 당겨보니까 가족들끼리 카드 치고 있더라는 거죠. 애들 나무 심고 집에 가는 모습을 강건에서 찍었어요. 올렸습니다. 추석날 선명절 한국 무산은 철광석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노천 철광이죠. 압록강 강 건너 공유에 생긴 중국과 북한의 모습입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분단은 관념과 무입니다. 통일과 평화가 진리입니다. 통일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함부로 도루들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하면 됩니다. 결국 통일은 상호 존중으로 시작되고 상호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그 과정은 남과 북이 무궁번영하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엄청난 상승을 좀 기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